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 20년 넘게 뇌졸중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과일과 뇌졸중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매일 진료실에서 뇌졸중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경우 예방할 수 있었던 뇌졸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58세 남자 환자분이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부인께서 빨리 발견하고 119를 불러서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CT 촬영 결과 뇌혈관이 막힌 허혈성 뇌졸중이었습니다. 즉시 혈전용의 치료를 시작했고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병력을 살펴보니 고혈압을 5년 동안 앓고 계셨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습니다. 약은 잘 드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퇴원 전 상담을 하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평소에 과일이나 채소를 얼마나 드시냐고요? 환자분은 머뭇거리시더니 솔직히 거의 안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회사 식당에서 대충 먹고 저녁은 늦게 퇴근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과일은 명절이나 제사 때나 먹는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뇌졸중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우리말로 중풍이라고도 부르는데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병입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가는 경우죠. 전체 뇌졸중의 약 80%가 이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출혈성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터져서 뇌 안에 피가 고이는 경우입니다. 약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두 종류 모두 결과는 비슷합니다.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뇌세포가 죽게 됩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와야 합니다.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있는데 증상 발생 후 3시간에서 4시간 반 이내입니다. 이 시간 안에 치료를 받으면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증상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 어지러워서 걷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를 불러야 합니다. 좀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65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시다가 칫솔을 떨어뜨리셨대요. 오른손에 힘이 없어서요. 처음에는 손목이 삐끗한 줄 알고 파스를 붙이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점점 말이 어눌해지고 걷기도 힘들어지셔서 그때서야 병원에 오셨습니다. 증상 발생 후 7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치료를 했지만 오른쪽 마비가 남았고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만약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오셨다면 결과가 달랐을 겁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입니다. 암, 심장병, 폐렴 다음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망률만 봐서는 안 됩니다. 뇌졸중의 진짜 무서운 점은 후유증입니다. 뇌졸중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많지만 살아남아도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한쪽이 마비되어 휠체어를 타야 하거나 말을 못하게 되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뇌졸중 전에는 회사 임원으로 일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활발하고 똑똑하셨죠.
그런데 뇌졸중 후에는 간단한 계산도 못하시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십니다. 가족들이 24시간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의 고통도 큽니다.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뇌졸중은 예방이 최선이라고요. 그럼 뇌졸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겁니다.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집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압력을 받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약해집니다. 약해진 혈관은 쉽게 막히거나 터집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70% 이상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은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벽이 손상됩니다. 손상된 혈관에는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것을 죽상경화증이라고 부르는데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상태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2배에서 4배 높습니다. 세 번째는 고지혈증입니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죠.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을 막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 수도관에 녹이 쓴다고 비유합니다. 수도관에 녹이 슬면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처럼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피가 잘 안 흐르는 겁니다. 네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거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안 피우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다행히 금연하면 위험도가 빠르게 감소합니다. 금연 후 2년이 지나면 뇌졸중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비만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비만 자체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복부 비만이 특히 위험한데 내장 지방이 많으면 각종 대사 질환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여섯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관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꾸준히 운동하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혈압도 낮아집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권장합니다.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과음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에 남자는 소주 2잔, 여자는 1잔 이내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안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와 가족력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졸중 위험이 올라갑니다. 55세 이후부터는 10년마다 위험이 2배씩 증가합니다.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으면 본인도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가족력은 바꿀 수 없어도 다른 위험 요인들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식습관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이 수치들을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강조하는 것이 과일과 채소 섭취입니다. 특히 과일은 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과일에는 3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 칼륨, 식이섬유입니다. 이 3가지가 어떻게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산화 성분입니다. 우리 몸은 살아가면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킵니다. 특히 혈관 내벽 세포를 손상시켜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생기면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쉽고 혈전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을 보호합니다.
과일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같은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협력해서 혈관을 지킵니다. 마치 우리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혈관 안을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두 번째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 나트륨이 많아집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관 안에 물이 많이 끌려 들어와서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혈액량이 증가하면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칼륨은 신장에서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나트륨이 빠져나가면 물도 함께 빠져나가서 혈액량이 줄어들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칼륨 섭취를 늘리면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성분입니다. 쓸모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 식이섬유는 당분의 흡수를 늦춥니다. 음식을 먹으면 당분이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식이섬유가 있으면 이 과정이 천천히 일어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인슐린 분비도 안정되고 당뇨 위험이 줄어듭니다. 당뇨가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니까 혈당 조절이 곧 뇌졸중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심장협회 같은 권위 있는 기관들이 모두 과일과 채소 섭취를 강조합니다. 하루에 최소 400g 이상 먹으라고 권장합니다. 400g이면 과일 서너 개 정도입니다. 사과 한 개가 대략 200g이니까 사과 2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과일 섭취와 뇌졸중 위험 감소의 관계를 증명했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과일과 채소를 하루 200g 늘릴 때마다 뇌졸중 위험이 11%씩 감소했습니다. 일본에서 4만 명을 18년간 추적한 연구에서는 과일을 매일 먹은 사람들이 거의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35% 낮았습니다. 중국에서는 50만 명을 7년간 추적했는데 과일을 매일 먹은 사람들이 거의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으로 사망할 위험이 40% 낮았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과일을 많이 먹으면 뇌졸중 위험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어떤 과일이 특히 좋을까요? 모든 과일이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뇌졸중 예방에 특히 효과적인 과일들이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께 자주 추천하는 과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와 배입니다. 사과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중요한데 이것은 혈관의 염증을 억제하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네덜란드에서 10년 넘게 2만 명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흰색 과일, 즉 사과나 배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훨씬 낮았습니다. 하루에 사과나 배를 한 개씩만 먹어도 뇌졸중 위험이 4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에 70대 남자분이 계십니다. 10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혈압이 높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 좋았습니다. 약을 처방했는데 부작용 때문에 약 먹기를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3개월만 식습관을 바꿔보시라고요. 특히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환자분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했는데 혈압이 많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었고요. 그 후로 계속 사과를 드시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뇌졸중은 물론 다른 심혈관 질환도 없으십니다. 사과는 정말 훌륭한 과일입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 사계절 내내 구할 수 있습니다. 보관도 쉽고 먹기도 간편합니다. 껍질째 먹으면 더 좋습니다.
껍질에 영양분이 특히 많거든요. 물론 깨끗이 씻어야겠죠.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으면 됩니다. 배도 사과만큼 좋습니다. 배는 수분이 많아서 갈증 해소에도 좋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배를 꾸준히 먹으면 장 건강이 좋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됩니다. 두 번째는 감귤류입니다. 귤, 오렌지, 자몽, 레몬 같은 과일들을 말합니다. 이런 과일들의 가장 큰 장점은 비타민C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도 필요한데 콜라겐은 혈관벽을 구성하는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혈관벽이 약해져서 쉽게 손상되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감귤류에는 또 헤스페리딘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탄력이 있어야 혈압이 올라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딱딱한 혈관은 압력을 받으면 쉽게 손상되지만 탄력 있는 혈관은 잘 견딥니다. 제 외래에 오시는 60대 여자 환자분이 계십니다.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셨어요. 약 용량을 올려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환자분께 귤을 많이 드셔보라고 권했습니다. 겨울이었고 마침 귤철이었거든요. 환자분은 매일 귤을 3-4개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혈압을 재봤는데 많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환자분도 놀라셨고 저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약 용량을 올리지 않고도 혈압이 잘 조절되었습니다. 귤철이 끝난 후에는 오렌지를 드시라고 했고 지금도 계속 감귤류를 즐기고 계십니다. 감귤류를 먹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몽은 특정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몽이 약의 대사를 방해해서 약 효과가 너무 강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귤이나 오렌지는 그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의 왕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필요량의 10% 이상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이 혈압을 낮춘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죠. 고혈압 환자에게 바나나는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제 환자 중에 55세 남자분이 계십니다. 회사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와서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혈압이 150에 95 정도였는데 약을 먹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죠. 저는 일단 생활 습관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짠 음식을 줄이며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특히 바나나를 매일 2개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환자분은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혈압을 재봤는데 130에 85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는 아니지만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을 더 지속하니까 혈압이 120에 80으로 정상이 되었습니다. 약 없이도 혈압을 정상으로 만든 겁니다. 환자분은 지금도 매일 바나나를 드시고 운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만으로도 혈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먹기도 정말 편합니다. 껍질을 까기만 하면 되니까 언제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운동 전후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자주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작은 열매들을 말합니다. 이 작은 열매들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베리류의 가장 큰 특징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안토시아닌은 베리의 보라색이나 빨간색을 만드는 색소 성분인데 동시에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혈관 내벽이 건강해야 혈전이 생기지 않고 혈관이 막히지 않습니다. 또 안토시아닌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콜레스테롤 자체보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더 위험한데 안토시아닌이 이 산화를 막는 거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정말 인상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을 18년 동안 추적했는데 블루베리와 딸기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은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32% 낮았습니다. 일주일에 고작 3번인데 뇌졸중 위험을 3분의 1이나 줄일 수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진료하는 환자 중에 45세 여자분이 계십니다. 가족력이 있으신 분인데 어머니와 이모가 모두 뇌졸중을 겪으셨답니다. 그래서 본인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아직 젊지만 미리 예방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베리류를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환자분은 매일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딸기를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냉동 베리를 사다 놓고 매일 조금씩 꺼내 먹는다고 하셨어요. 신선한 베리는 비싸고 금방 상하는데 냉동 베리는 저렴하고 영양도 그대로라면서요. 5년째 계속하고 계신데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좋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늘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베리류는 작아서 먹기도 편하고 맛도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죠. 간식으로 과자나 사탕 대신 베리를 주면 건강에도 좋고 단맛도 즐길 수 있습니다. 요거트나 시리얼에 섞어 먹어도 좋고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 샐러드에 넣으면 색도 예쁘고 영양도 좋아집니다. 5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작지만 영양 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많고 비타민 E도 풍부합니다. 칼륨도 많이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또 키위에는 식이섬유가 정말 많습니다. 작은 키위 한 개의 하루 필요량의 10% 이상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키위의 특별한 점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빠르다는 겁니다.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키위를 하루 3개씩 8주 동안 먹은 사람들의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최고 혈압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키위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에 68세 남자분이 계십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데 부작용으로 기침이 심하게 나셨어요. 약을 바꿔도 비슷한 부작용이 있어서 고민이셨죠. 그래서 제가 키위를 드시면서 약 용량을 줄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환자분은 매일 아침 키위 2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 용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켜봤는데 한 달 후 혈압이 더 잘 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용량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혈압이 잘 유지되었고 기침 부작용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최소 용량의 약과 키위로 혈압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키위는 먹기도 간편합니다. 반으로 자르고 숟가락으로 파먹으면 됩니다. 껍질을 벗길 필요도 없어서 설거지도 간단하죠. 요즘은 골드 키위도 많이 나오는데 골드 키위는 신맛이 덜하고 더 달아서 먹기 좋습니다. 녹색 키위든 골드 키위든 영양은 비슷하니까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6번째는 수박입니다. 여름에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은 정말 상쾌하죠. 수박은 수분이 90% 이상이라 수분 보충에 좋습니다. 그런데 수박이 단순히 수분 공급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시트룰린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액이 더 쉽게 흐르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또 수박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붉은색 색소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한 연구에서 비만이면서 혈압이 높은 사람들에게 수박 추출물을 6주간 먹게 했더니 혈압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팔과 발목의 혈압이 모두 낮아져서 전신의 혈관이 이완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5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혈압이 높으신데 여름만 되면 혈압이 더 잘 조절된다고 하셨어요. 이상해서 여쭤봤더니 여름에 수박을 많이 드신답니다. 할머니는 수박을 정말 좋아하셔서 여름 내내 거의 매일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박이 혈압에 좋으니까 계속 드시라고요. 겨울에도 다른 과일을 충분히 드시면 혈압이 더 잘 조절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6가지 과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과, 배, 감귤류, 바나나, 베리류, 키위, 수박. 이 과일들의 공통점은 칼륨, 비타민 C,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이 3가지가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과일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골고루 먹는 겁니다. 각각의 과일에는 서로 다른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먹어야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사과, 점심 후에는 귤, 저녁에는 키위나 바나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그럼 하루에 과일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400g을 기준으로 하면 과일이 절반 정도, 즉 200g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더 많이 드시라고 권합니다. 연구를 보면 과일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뇌졸중 위험이 계속 감소합니다. 하루 400g에서 600g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최소 2~3번은 과일을 드세요.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나눠서 먹는 게 좋습니다. 아침 식사 때 한 번, 점심 후 간식으로 한 번, 저녁 식사 후 한 번 이렇게 나눠 드시면 됩니다. 과일을 먹을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가능하면 생과일을 드세요.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것보다 생과일을 그대로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생과일에는 식이섬유가 그대로 들어있지만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많이 제거됩니다. 또 주스는 빨리 마시게 되니까 과일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당분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제 환자 중에 스무디를 즐기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사과, 우유, 꿀을 넣고 믹서에 갈아서 마셨는데 6개월 만에 체중이 5kg 늘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스무디 한 잔이 400칼로리가 넘었습니다. 식사로 치면 한 끼 식사량이죠. 과일을 그대로 먹었다면 사과 1개, 바나나 1개로 200칼로리 정도였을 겁니다. 둘째, 설탕이 많이 든 통조림 과일이나 과일청은 피하세요. 마트에 가면 통조림 복숭아나 파인애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설탕 시럽에 담겨 있습니다. 설탕이 너무 많아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과일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자청이나 레몬청 같은 것들이 건강식품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설탕 덩어리입니다. 셋째,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과일 섭취에 주의하세요. 과일은 건강에 좋지만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과일을 먹을 때 혈당이 오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량을 먹고 혈당을 체크하면 됩니다. 당뇨가 있을 때는 당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사과, 배, 베리류, 자몽 같은 과일은 당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반면 수박이나 파인애플은 당지수가 높은 편이니까 조금만 먹는 게 좋습니다. 또 과일을 식사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덜 오릅니다. 제 환자 중에 당뇨가 있는 62세 남자분이 계십니다.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몇 년 동안 과일을 거의 안 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과일을 적당히 먹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과일의 영양소가 당뇨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은 하루에 사과 반 개나 귤 1개 정도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혈당을 재보니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을 조금 드시면 혈당 상승이 더 완만했습니다. 지금은 안심하고 과일을 조금씩 즐기고 계십니다. 넷째, 과일을 먹은 후에는 입을 헹구세요. 과일에는 산이 들어 있어서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귤이나 오렌지 같은 신맛이 강한 과일은 더 그렇습니다. 과일을 먹고 나서 물로 입을 헹구면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제철 과일을 드세요. 제철에 나는 과일이 가장 맛있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또 가격도 저렴하죠.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과 복숭아, 가을에는 사과와 배,
겨울에는 귤. 이렇게 계절마다 나는 과일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과일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식탁이나 주방 카운터에 과일 바구니를 놓으세요. 눈에 보이면 자연스럽게 손이 갑니다. 반대로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일곱째, 가족과 함께 과일을 먹으세요. 혼자 먹으면 귀찮고 건너뛰기 쉽지만 가족과 함께 먹으면 서로 격려가 됩니다.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모여 과일을 먹으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과일이 뇌졸중 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과일만 먹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들기 쉽게 합니다. 제 환자 중에 50대에 뇌졸중을 겪으신 분들 중 상당수가 흡연자였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2년 안에 뇌졸중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끊으세요. 술도 적당히 마시거나 끊는 게 좋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는 연구도 있지만 과음은 분명히 혈압을 올리고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에 남자는 소주 2잔, 여자는 1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가능하면 안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하세요. 하루로 따지면 30분 정도입니다.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운동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체중이 줄며 콜레스테롤이 개선됩니다. 제 환자 중에 65세 남자분이 계십니다. 뇌졸중 고위험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정말 놀라셨어요. 그날부터 생활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기 시작했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셨으며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1년 후 다시 검사했을 때 모든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의사인 제가 봐도 정말 모범적인 환자분이십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명상, 요가, 취미 생활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제 환자들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웃으면 혈압이 내려간다고요. 실제로 웃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혈관을 이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게 좋습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대사를 망가뜨립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치료받으세요. 수면 무호흡증은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체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고 이 모든 것이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세요. 과일을 많이 먹고 채소를 많이 먹으며 가공식품을 줄이고 운동하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조절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치료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늦게 발견하면 약을 먹어야 하고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을 처방받으면 꼭 복용하세요. 많은 환자분들이 약 먹기를 거부하십니다. 부작용이 걱정되고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필요한 약은 꼭 먹어야 합니다. 약을 먹지 않아서 뇌졸중이 오면 그 후유증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제 환자 중에 약을 거부하셨다가 뇌졸중을 겪은 분이 계십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는데 약 먹기 싫다고 계속 미루셨어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뇌졸중이 왔습니다. 반신마비가 왔고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계십니다. 환자분은 정말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약을 먹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물론 약만 먹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약과 함께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약은 보조적인 수단이고 기본은 생활 습관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운동하며 금연하고 절주하는 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뇌졸중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됩니다. 나쁜 식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겁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도 쌓이고 쌓여서 건강한 혈관을 만듭니다. 매일 먹는 과일 한 개 한 개가 당신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오늘 과자 한 봉지를 먹을 것인가? 사과 한 개를 먹을 것인가? 이 선택이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에 당신을 만듭니다. 제 환자분들께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훨씬 쉽다고요. 일단 뇌졸중이 오면 치료가 힘들고 후유증이 남습니다. 하지만 예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과일을 먹고 운동하고 금연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일 한 개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장 오늘 저녁에 과일을 하나 사서 드세요. 내일 아침에는 과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과일이 당신 삶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건강한 혈관과 맑은 정신으로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뇌졸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실천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